혹시 지금 미국이 아주 거대한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전략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요. 이 세 가지 거대한 도전에 딱 직면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스멀스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곧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언뜻 딱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겹쳐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마치 체스에서 외통수에 딱 물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만약 위기가 아니라 과거에 성공했던 아주 구체적인 금융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판을 짜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포석이라는 가설입니다. 바로 그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현재 미 재무부랑 연준이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이른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를 풀기 위한 3단계짜리 전략입니다. 이 계획은요, 아주 뚜렷한 세 가지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각 단계는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앞선 단계의 결과를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를 성공시키도록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준이 자기네 대차 대조표를 아주 전략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양적 긴축을 끝내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을 예전처럼 장기채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단기채, 즉 T빌에만 집중적으로 다시 사들이는 거죠. 왜냐고요?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자금을 빌려야 하니까 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단기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낮게 딱 묶어두려는 겁니다. 심지어 매달 400억 달러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단기 자금 시장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일드 커브 스티프너라는 특정 시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금리랑 단기금리의 그 차이를 인위적으로 아주 크게 벌려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단기금리는 아래로 그냥 꾹 찍어 누르는 겁니다. 반면에 장기금리는 시장의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오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 단기금리는 내리고 장기금리는 오른다. 바로 이 현상이 스티프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바로 이 자기강화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스티프너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높은 금리를 보고 전 세계의 자금들이 안전한 미국 단기채, 즉 T비를 사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정말 완벽한 사이클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전략이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실행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지금의 상황을 과거의 특정 두 시기하고 비교해보면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보입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 시절,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하고요. 재정 상황이라든지 정책의 기폭제가 된 사건들,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까지. 이건 거의 평행이론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건 시대와의 유사도는 무려 95%에 달해요. 단기 금리는 급락하고 장기 금리는 급등하는 패턴, 일드 커브의 모양, 재정 정책까지 거의 모든 게 판박이처럼 닮아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이 전략이 오늘날 우리 투자와 시장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주도주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순환,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인프라나 국방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되면 이른바 실물 경제 관련 섹터들이 시장을 압도할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특히 산업재나 소재, 에너지, 그리고 방산 분야가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흔히들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조적으로 2026년을 향해 달러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107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논리적인 최종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성 자산인 T빌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단단하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둘째, 주식 비중은 그동안 잘 나갔던 기술주에서 좀 벗어나서요. 제조업이나 방산 같은 실물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과감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곧 다가올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 변화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